제가요, 네. 2월 달에 얼마 전에 네. 월계동에 있는 밀용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요. 네.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사 대책 이후에 산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 그거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이 안 오거든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2월 4일 이후에 네.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네. 현금 청산이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그러면 이거는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택 있고 또 추가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요거는 그냥, 요것만 따로 추가로 또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네. 1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2월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이 월계동의 밀용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고 그런데 여러 가지 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현금 청산 이야기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게 이 네. 아파트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아직까지 비가 좀 내리고 있나요? 예, 비가 오다 안 오다 하고 있어요. 네, 미세먼지가 많이 심했는데 비가 와서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시청자님 맞아요. 고민도 제가 시원하게 비처럼, 봄비처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지금 밀용 아파트를 계약을 네. 하셨다고 했습니다. 2월 달에. 예, 네네. 2월 달에 계약을 하셨는데 밀용 아파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 미미삼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예, 대상 다들 아파트인데 아시는 아파트, 가격도 꽤나 좀 올랐는데 일단 겁없이 지금 덥석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거에 제가 그 용기에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앞으로 미미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 동북권 일대의 가장 큰 사업이죠. 그 GTX C노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또 네. 거기다가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게 이제 또 지금 시동이 걸렸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쪽 예. 일대가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 일대는 네. 앞으로 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을 2019년인가 했다가 떨어졌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모금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곧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예. 시청자님께서 가장 궁금한 건 일단 이사 대책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주택을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시청자님처럼.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걱정을 너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기나라 사람들이 중국 고사에 보면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막 두려워가지고 막 떨었다 그래요. 예, 그게 그래요? 기인지우라고 예. 그러는데 그것처럼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걸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 대책을 그래요? 차분하게 정부에서 발표했는 자료를 찬찬히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 뜯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해결이 되실 건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게 공공 복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공 직접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건데 이 공공 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좀 노후화되어 있는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정부에서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고 시청자님께서 해당되시는 부분은 이 공공 직접 시행인데요. 이 공공 직접 시행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정비구역이었던 지역을 만약에 공공 시행으로 직접 시행으로 하게 된다면 요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해답이 나왔죠. 기존의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답이죠. 지금 미미산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현금 청산을 걱정하신다는 거는 좀 먼저 미리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존의 정비구역을 이제 다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할게요. 그때는 이제 2분의 1의 동의를 가지고 공공에다가 직접 해달라고 주민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변경 신청을 하겠죠. 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 다시 또 3분의 2의 동의가 있고 면적의 2분의 1이 있어야지 요거를 통과를 해야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예.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미미삼 아파트, 이 지금 거의 4,000세대잖아요. 예. 이런 아파트들이 공공으로 시행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으로 시행하느냐 했을 때
결국 답은 주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고 시청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으로 하는 게 훨씬 사업성이 좋고 나중에 향후 가치를 봤을 때도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하신 거는 지금이라도 취득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남는 건 있죠. 일단 조합이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도정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도정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근데 2년에 거주 요건이 붙는데 시청자님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주택자이신데 이거를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2년만 거주를 하시게 되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걱정을 하들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좋은 조건이라서 사긴 했는데. 예.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도 충분히 더 네네. 오를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요. 뭐 요 정도면 이제 해결이 되셨습니까? 예.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도 그 좀 여유 자금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은 또 28살이고요. 네. 저 직장을 한 4년 정도 다니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울 재개발 예정지에다가 투자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자양동에 빌라를 보고 오긴 했거든요, 하나를.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혹시 다른 지역이나 투자처를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자양동 잘 보셨고요. 자양동이 예. 뭐 2, 3, 4동이 있는데요. 네. 뭐 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축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되기는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굉장히 좀 힘들 거고요. 뚝섬 유원지역 쪽에 이제 4동에 있는 빌라를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이쪽은 노후도는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뭐 재개발에 대한 그런 뭐 주민들이 여의도나 이런 것들은 아직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지금 신축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임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신축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노후도는 충분히 맞아 들어가서 언제든지 재개발이 진행돼도 되는데 일단 투자자들을 좀 더 모집을 해가지고 동의율을 높여서 이제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진행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씀 확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과연 지금 얼마를 투자하신다 그랬죠? 한 2억 정도. 2억이죠. 자, 이 네네. 자양동 쪽에 지금 알마레도 투자를 하시려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작은 빌라, 신축 빌라를 투자하시기에는 한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억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강변 쪽에 이제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자양동이랑 그리고 또 망원 합정동 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수동이나 아니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뭐 무시를 하고요. 어차피 또 정비구역이라서 향후에 이제 아파트로 지어질 곳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지역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를 비교한다 그러면 솔직히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재개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에 정비구역이 아니고 예상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액으로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급적 소액으로 괜찮은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해놔놓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왜냐하면 2억이라는 돈도 큰 돈이잖아요. 이 큰 돈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훨씬 더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여기서 이제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억을 들고 계신다 그러면 저라면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가장 괜찮은 지역이라 그러면 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망원 합정 일대를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2억에 맞춰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저라면 이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서울은 힘들겠지만 수도권 지역에 2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꽤나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서울 중심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용산에 일대에 보면 여기 용산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예, 비싼데요. 소형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세대수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세대수는 분화가 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형 아파트들에 대한 주택 수요도 굉장히 좀 늘어난다. 지금 현재도 소형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중에서도 그 용산에 있는 소형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 가격 시세가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으로 1가죠. 1가, 2가, 3가, 4가가 있는데요. 이 3가 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임장을 가보신다든지 해서 찾아보시고 이런 소형 아파트 앞으로 이제 여기 용산은 굉장히 변화가 심할 거잖아요. 그렇죠. 용산민족공원 정비창 부지에 또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나중에 향후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또 이쪽 일대가 전부 재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보니까 향후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일대가 거의 뭐 천지개벽 수준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미리 한 2억으로 자금을 가지고 용산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놓으셨다가 향후에 천지개벽하는 수준의 이런 변화가 오게 될 때 그 시대 차익을 한번 편안하게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진입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